네, 안녕하세요. 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저보다 제 채널에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황교웅입니다. 네, 우리 황 박사님 근황을 좀 보자면 예전에 올렸던 거북목 쇼츠죠. 쇼츠가 지금 조회수가 얼마나 가죠? 540만. 500만 회가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저희 채널에서 최초 아닙니까? 교육 영상으로 500만이 넘었다. 아웃짜스에 대해서 좀. 아우샤스. 아웃짜스 이거 그쵸? 그 아웃짜스에 대해서 그 뭐예요, 아우샤스? 네, 그 효과음 본인이 하시면서 냈던 효과음이거든요. 아웃짜스. 네.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사실은 좋죠. 사람들 알려지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기 좋은데. 네. 이렇게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삼중고였어. 하필 그때 겨드랑이가 빵꾸가 나 있었고 하필 그 자세가 하면 누가 해도 여기가 나올 수 있는 자세에다가 심지어 옷이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왜. 그래서 제가 짧은 쇼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엇갈렸잖아요. 너무나 좋은 정보다 또 아니면 황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너무나 과분하게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께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황 박사님 이력을 아신다면 일단은 유도 선수였어요. 유도 엘리트 선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장군 선수가 했던 카바디라는 그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고 얼마나 날씬했고 얼마나 빠르고 박사님이 그 이후에 공부를 오랫동안 공부할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케어를 하시면서 세월의 흔적이 몸으로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게, 왜냐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아요. 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댓글. 거북목이 사람목이 됐네. 거북목이 다람목이 됐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너무 사실 많은 것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박사님도 주업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를 교육을 하십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주고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박사님처럼 움직임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저희 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어깨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웨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프레스나 레이즈 운동을 할 때 어깨가 불편하다. 그리고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유 모를 어깨 통증, 뭐 예를 들어 뭐 오십견이라던가 대부분 현대인들이 팔을 머리 위로 실제로 올리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들고 하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많이 부담을 갖고 그래서 더 어깨 통증을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을 느끼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좀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잘 안 봐요. 그쵸. 이거를 볼 일이 없죠. 잘 안 보게 되면 흉추가 굳거든요. 흉추가 굳으면 팔이 안 들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팔을 딱 들면요, 딱 짚혀요 이렇게. 근데 얘가 딱 들려야지 바로 들리거든요. 너무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고 너무 하늘 잘 안 보다 보니까 관절이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안 본다. 네. 크게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부 문제예요. 피부. 파시아라는 피부 문제인데요. 제가 그때 피부라 얘기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피부라 얘기했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슈퍼피시아 파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슈퍼파시아요? 표층 근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층 근막. 자, 우리 몸은요 보통 24kg에서 115kg 정도 압력을 눌러버리면요 무조건 다쳐요. 어디든 무조건 결합 조직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제가 여행을 가면 마사지 가면 이제 올라타잖아요. 시원하지? 네, 올라타고 무릎으로 하고 팔꿈치로 올라타서 하면 시원하다. 근데 그 다음날 근데 이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받는 순간에는 되게 시원한데 받고 나올 때 다시 뭔가 좀 힘들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강하게 압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웅크러들어요. 이렇게 릴렉스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근육은 어떻게 돼? 더 수축할 거예요. 더 수축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누르게 되면 통각이 갑자기 시원함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호르몬 기전인데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 보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는 방어 기전 베타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느끼는 거예요. 가짜네요. 가짜 이 느끼는. 그죠? 머리에서 이제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럼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내 방어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호르몬적으로. 원래 아픈 건데 이거에 대한 몸에서 방어 기전으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우리가 마사지를 강하게 받았을 때 사실은 몸이 웅크러지고 우리 몸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엔돌핀을 분비를 해서 그게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2차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피부는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딱딱해져요. 우리 몸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어디는 발바닥. 발바닥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똑같아요. 애기들은 부드럽죠. 말랑말랑. 근데 내가 나이가 지나고 중년에 비해서 계속 마찰 때문에 그냥 딱딱해지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굳은 살 아닌가요? 맞아요. 굳은 살. 그거예요. 근데 그 굳은 살의 감각이 어때요? 둔하죠. 둔탁하죠. 그래서 어깨가 들 때 피부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피부에 장력에 문제가 생겨서 팔을 들 때 관절의 각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피부 자체가 당기고 있어서 팔을 못 들게 하는 거죠. 못 들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흉추의 문제예요. 내가 팔을 들면 견갑골을 밀어주면서 흉추가 신경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팔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플 거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우울증이 와요. 오랜 시간 어깨가 아프면. 그게 왜냐면 어깨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깨예요? 네, 어깨. 왜냐면 어깨가 우리 몸의 가동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큰 가동성인데 그게 잘 안 움직여버리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흉추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팔이 안 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를 담당하는 전깃줄이 흉추에 있거든요. 뭐 5번, 6번, 7번 거기서 나가는데 그게 안 움직이니까 소화도 안 돼요. 복합적인 거죠. 인체 정말 신비네요. 그래서 사람은 피부도 좋아야 되고 관절도 잘 움직여야 되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죠. 운동자들이 거의 뭐 강의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면?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칭 한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릴 거예요. 어깨에 관련해서 먼저 하는데 뭘 하냐면 본인이 팔을 들 때 어깨가 불편한지부터 알아야 돼요. 앞으로 들 때 아픈지 옆으로 들 때 아픈지. 근데 우리 마 선수님이 어깨가 불편해요. 오른쪽 어깨가. 네, 오른쪽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 한번 서볼까요? 서서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자, 팔을 힘 빼시고 중요하지 마시고 쑥 들어볼게요. 쑥. 자, 이거 불편하세요? 이거는 괜찮으시네? 네, 됐어요. 그러면 자 옆으로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요? 아까보다는 조금 불편하세요? 아까보다는. 자, 그럼 이제 반대편도 볼 겁니다. 이건 잘 들리네요. 그래서 이거 들을 때 흉곽 움직이는 거랑 이거 들어볼까요? 얘는 흉곽이 잘 안 움직이고요. 이건 관절에 문제 있는 거고. 자, 옆으로 들어볼게요. 이건 잘 들리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팔을 옆으로 드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면요. 아픕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살살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드는데 여기 딱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면요. 여기가 문제예요. 왜냐면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거지.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레스를 하든 아니면 프론트를 하든 내가 어느 위치에서의 팔의 각도가 아픈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했으면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을 어떻게 하면 피부는 어떻게 열린 사슬, 닫힌 사슬? 닫힌 사슬? 그렇죠. 똑똑하시네. 닫힌 사슬로 하는 겁니다. 닫힌 사슬은 벽으로 이용할게요. 자, 마 선수는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는 안 아파요. 이거는 팔을 이렇게 가지고 드시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여기 딱 드시고 얘는 가만히 있고요. 겨드랑이를 붙여볼게요. 벽에. 붙여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거 당기죠. 이거랑 반대편 볼게요. 똑같은 위치에서 반대편 항상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붙여볼까요? 얘는 안 당겨요. 당기지 않아요. 그렇죠. 절로 보실게요. 자, 붙일게요. 하나, 다시 뺐다가 여기서 둘, 그렇죠. 셋, 그렇죠. 여기 당기시잖아요. 넷, 그렇죠. 다섯. 만일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팔을 뻗으셔도 돼요. 뻗고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둘.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면 얘를 굽히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쉬워지실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옆으로 가서 다시 팔 들어볼게요. 그러면 팔이 엄청나게 잘 들려요. 몇 개 있죠, 저 이거 지금? 5개. 그러면 감각을 봐야겠죠? 여기가 안 아파져요. 다음번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아까는 뭐 칼로 찌르는 거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돌아오게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운동 전에 하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고 질환이 있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재활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건강한 사람도 운동하기 전에 안 다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당기는 거예요. 감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요 이거. 좀 더 재밌게 당겨볼까요? 꼬집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딱 빼볼까요? 닫힌 사슬.
이쪽이니까. 방금 박사님 겨드랑이 빵꾸 안 났죠? 잘 확인해 진짜? 주세요. 네. 세우세요. 네네, 새로운. 세워. 왜냐면 그 박사님이 항상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시니까 그 옷을 한 7년 정도 입으셔가지고 같은 옷을. 야,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왼발, 네. 오른발. 네. 꼭 항상 돌리고 돌릴 때 팔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등이 바닥에 대인다 생각하면 다 당길 거예요. 더 가야지. 안 간다. 이럴 때 이제 반대편도 보여줄 거예요. 반대편 해볼까요? 똑같은 위치에서 반대편. 왜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다시 쓱 가볼게요. 얘는 쉬워요. 그러네. 아니 그러네. 비교를 할 수밖에 없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자, 빨리 하세요. 빨리 이거. 열받는다, 열받아. 내 몸이. 자, 이 상태에서 자, 등이 넘어갈 거예요. 빨리 가요. 가라니까. 가. 진짜, 근데 진짜 안 가죠. 진짜로 너무 아파. 빨리 가. 엄살은 빨리 가요. 빨리. 더 가. 둘 다시. 다섯 개 해봐요. 셋. 그렇지. 가진다. 셋. 넷. 빨리 가. 등 다 해야죠. 넷. 그렇죠. 다시. 마지막 다섯. 가요. 아우 됐어요. 또 감각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안 아파지죠. 빨리 만져보세요. 빨리. 안 돼, 안 아파? 안 아파 진짜로? 안 아파. 아까 요 정도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팔을 때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엄청나게 잘 들리죠. 팔 여기까지 넘어가네. 장담하는 거야. 피부 안 잡고 있으니까. 흉추도 밀리고. 그래서 내가 프레스를 하든 어깨 운동할 때 일단 사람들이 보통 어깨가 아프면 로테이트 커프가 문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후의 문제예요. 얘들이 계속 잡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이제 로테이트 커프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잡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또 이 잡는 거에 대한 원인을 습관이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든 아니면 물을 잘 안 마시건 커피를 마시고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카페인이 무슨 일? 수분을 빼내는 일. 수분 섭취를 안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도 원인이 될 수가 그럼 있다. 되죠. 지금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의 포커스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했을 때 우선은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그렇죠. 되는데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박사님이 지금 어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피부에 피부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지금 네. 팔을 앞으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반대쪽 옆구리를 잡아주는 거 네, 사선으로. 사선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옆으로 팔을 올렸을 때 옆면. 옆면을 잡아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약간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약간 흉추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문제. 네. 그러면 흉추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알려주시죠. 소화가 안 되거나 꼭 이 운동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요. 벽에 이게 목을 이렇게 딱 잡을 거예요. 목이 또 목이 나왔네요. 네. 턱 들고 목을 이렇게 감싸야 돼요. 오 짜샤. 내보다 더 심한데? 이 상태에서 벽에 딱 대실 겁니다. 자, 배에 힘 딱 주고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네. 이만큼 올릴게요. 된 상태세요? 네,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딱 자극이 올 거예요. 흉주 하나 다시 내렸다가 하나. 자, 둘. 여기 밀리죠. 자극 둘 다시. 배 힘주고 셋. 그렇죠. 배도 안 가셔도 돼요. 그렇죠. 넷 다시. 아, 배 안 따라가고. 네. 배 따라가면 유추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여기 있다. 다시 마지막. 다섯. 아우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빼고. 여기서 그러면 흉추가 자극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얘 밀리면. 그리고 이렇게 싹 들면 흉추가 엄청나게 편해져요. 그리고 팔 들면 더 가벼워지겠죠. 뭔가 막 피가 돌면서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깨 운동 하시기 전에 네. 지금 했던 이런 어떤 스트레칭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평소에 취하시거나 아니면 근데 불편함 있으신 분들은 어깨 그냥 걸리거나 뭐 그러면 몇 회씩 몇 번? 저는 보통 그게 몇 회씩이 아니라 그냥 한 2시간 간격으로 한 5회씩 하라 그래요. 다치파는데 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어서 저희가 좀 앉아서 좀 대화를 나눠보시죠.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너무나 이제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만약에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 첫 번째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 박사님이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진료도 당연히 있지만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박사님이 알려드린 이거를 부위별로 딱 그냥 캡처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는 거야. 부위별로 잊어버리지 않게.
목, 그다음에 어깨, 뭐 다리 해서 이런 걸 꾸준히만 하셔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죠? 제일 건강. 제일 건강할 시기가 있어요. 엄청 건강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연도. 건강한 연도? 제일 건강한 연도예요. 언제냐면요.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 뭐 했죠? 아침마다 국민체조를 했어요. 그때가 제일 건강했어요. 국민체조를 했었다. 학교에서도 조회할 때 내가 무조건 했어. 국민체조를 했었어. 따라다라다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때가 제일 건강했어요. 근데 그 국민체조가 한 사이클 5분이에요. 근데 그걸 3번 하면 15분이죠. 아침마다 그걸 가시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 국민체조를 종작을 보면요. 앞면 운동, 옆면 운동, 뒷면 운동. 맞아요. 국민 체조보다 좋은 체조가 없는. 없죠. 왜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막 맨날 하니까 막 귀찮고 막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팔을 머리 위로 드는 게 되게 많았어. 하늘도 보고. 진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되게 공감했던 게 우리 현대인들이 과연 하루에 내 여기 머리 위에 하늘을 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 또 재밌는 게 이런 하늘을 많이 안 보면 목디스크가 많이 걸려요. 흉추가 안 움직여도 목디스크가 걸려요. 광범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충분히 더 좋아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멀리 거제도에서 4시간 반을 달려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형 박사님 응원해 주시고 세미나 교육 신청해서 움직임 전문가 되세요. 그러면 돼요. 저는 제 목표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임직원 선생님들 다 알려서 아프다고 병원이 우선이 아니라 원인부터 찾고 내 혼자 관리할 수 있고 못할 때는 병원 가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박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박사님의 어떤 다이어트.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내용이 너무 유익했다, 좋았다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